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제 하루 건너뛰고 오늘 시장을 한번 브리핑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우리 증시 자체를 땡겼어요. 정말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어제도 급락이 나와서 우리 시장 상당히 충격을 주고 오늘까지도 여파가 있을 뻔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제 역할을 해주면서 특히나 장중에 TSMC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힘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장 하락이 그다지 나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약세에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쿠셔닝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낙폭을 제한하는 그런 시세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빠지고, 뭐 기술주들 미국에서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 키높이에 맞춰서 적당한 조정 나오고 있다. 그리고 25만원 부근에 갔을 때 제가 180조 시총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보는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듯이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 한번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당장 고가 돌파해가지고 계속 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저점 이탈해서 막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조금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대장주들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코스피 지수를 얘기해 본다고 하면은 이거 당연히 눌림 나온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8시에 항상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퀀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2003년도입니다. 요렇게 20년 전에 퀀트가 여긴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렇게 빠지든 여기서 앞에 부분이라면 빠졌다가 흔들기가 나올 것이고, 뒤에 부분이라면 빠진 다음에 미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두 번째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앞이든 뒤든 눌림은 나온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얘기 드렸던 것 같이 또 지지난주부터 계속 퀀트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죠. 한번 밀릴 거라고. 이거를 맹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 시장 보면서도 지금 노랑보라 시그널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노랑 시그널이 돼 있는데 한번 과열을 해소했지만 반등하다가도 또 보라 시그널이 등장을 했다. 그렇다면 뭐다? 어쩔 수 없이 눌려야 된다. 그리고 최소로 나스닥이 미니멈 5% 정도는 밀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한 4.7% 정도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에서는 기본적인 조정의 조건은 어느 정도 맞춰졌다. 사실 나스닥이 조금 더 빠지면 좋긴 하겠거든요. 한 7% 정도 빠지면 더 적당할 것 같은데, 한 5% 정도만 빠졌어도 이거 이제 여기서 그냥 찌글찌글 거리다가 반등 한번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반등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그리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빠질 만큼은 빠졌다. 그래서 숨고르기는 그냥 적절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제는 제가 아무리 봐도 미국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제 미국 시장의 다우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우 지수도 한 번은 밀렸어야 됐다. 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추가로 다우 지수가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우도 조금은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S&P도 마찬가지로 각종 시그널들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거 동시에 S&P랑 나스닥에서 나오면은 당연히 조정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제가 봤던 거는 일단 2780포인트 여기까지 오면 적절히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일단 2800포인트까지는 올 걸로 보고 있었고, 2780포인트까지 가면 퀀트로 보나 뭘로 보나 한번 걸리는 자리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정말 많이 빠지면 제가 이거 폭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정이죠. 그래서 2757포인트까지 이 파란 라인까지 빠지면 뭐 이 이하는 그냥 잠깐의 언더슈팅이니까 여기서는 한번 힘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현금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공략을 다시 펼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2780포인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다시 밀린다 아니면 그대로 간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퀀트적으로 봐서도 크게 눌린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요거 일단 저점 한번 잡히면은 그대로 이렇게 반등 딱 쏩니다.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3000포인트 한번 공략하러 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삼성전자도 경고하고 2차 전지도 또 금융주도 이래저래 올라갈 모멘텀들이 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바이든의 사퇴죠.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이거를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를 강제하고 있죠, 트럼프가. 즉각 끝내버리겠다, 인플레 위기. 금리 인하 해버리겠다 이러고 있죠. 그냥 버블이고 뭐가 없다, 나는 갈 길 갈란다 이러고 있고, vs 바이든의 사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도 걸리고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가세해가지고 후보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유력 후보군은 해리스 부통령이랑 그리고 누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아니면 미셸이 나올 텐데 어쨌든 미셸이 나오면 좀 더 트럼프에 있는 대항마가 된다고 해요. 그걸 떠나서 바이든의 사태 존재만으로도 뭐죠? 2차 전지에는 호재죠. 지금 이대로면 바이든은 솔직히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후보군이 바뀌어야 되는데 후보가 바뀐다고 하면은 일단은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주식은 뭐죠? 기대감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전기차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IRA를 밀어붙였겠어요. 이건 결국 민주당의 기조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럼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2차전지 업종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전망했던 거는 2차전지가 첫 번째 반등을 만들어주고 바이오가 한번 빠져줄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스멀스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바이오가 빵빵빵빵 치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트럼프의 금리나 맞물려서 바이오가 힘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채권 수익률도 괜찮죠. 바이든의 사태에 맞물려서 2차전지가 동시에 또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지금 미친 바이오들이 차례대로 한 번씩 눌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도 오늘 쭈쭈쭈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수급 논리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1% 하락에 근거해서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해지를 해줬음에도 코스피 종목들은 하락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코스닥도 원래는 아침에 1200개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눌림 나오다가 반등을 마지막에 빵 땡겼는데 이 반등의 근거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업종에 강세가 나왔고 또 중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즉각 시행하겠다 이러면서 윽박을 치렀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멘텀이 맞물려서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오 2차전지에 동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서 반대매매 회피 물량도 동시에 나온 거죠.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슬슬 반대매매 나올 때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반대매매 회피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더라. 이런 것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증시에 단기 바닥이라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다라고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여기서 이거 돌려 나오고 뉴스 같은 거 체크하면서 신규 매수를 공격적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지고 있는 현금 참다가 정말 좋은 가격에 온 것 같아서 오랜만에 현금 썼는데 쓰자마자 또 종목들 빠바바박 잘 튀어줘가지고 기분은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성공했거든요. 사자마자 그냥 뭐 쭉쭉 당겨주니까 기분 좋죠. 자,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은 딱히 뭐 크게 의미 두건 없고 코스피에서 이제 선물 포지션 많이 철회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있더라. 그래서 당장 뭐 외국인이 오늘 선물 이만큼 팔고 어제 시장 눌리고 이런다고 시장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 한번 얘기 드려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인데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5% 가까이 하락폭을 만들었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정폭은 만든 정도다. 이런 거 보면 미증시의 방향은 우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지. 이제는 여기서 다시 랠리를 만들지 아니면은 뭐 박스권에 갇혀 있을지 재차 하락을 할지 그건 모른다. 지금부터는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위에서는 내려올 거 알았거든요. 이 출발 지점은 알았는데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반등 구간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반등했다 추가 하락 만들다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키워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간략히 키워드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코로나까지 걸려버린 바이든 대통령의 사체를 지금 계속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 교체에 따라서 굉장히 이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선론을 한풀 꺾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 교체 카드가 무리로 올라오면 미증시의 반등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한번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주랑 바이든이랑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해도 이게 IRA 보조금이랑 굉장히 반도체도 연관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 민주당의 대선 교체는 기술주들의 일시적인 반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과 증시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증시 터닝 포인트가 정치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장중에 막 시장 땡겼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TSMC나 뭐 엔비디아가 나름 반등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죠?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제 선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강세 이런 것보다는 업종적인 시세보다는 개별적인 흐름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오늘 보면 개별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잠깐 둘러본다고 하면은, 근데 진짜 어제도 보면서 놀랬지만 원전이 이렇게 빠질 건가 싶긴 합니다. 진짜 이게 돈이 선택을 안 하니까 원전은 못 가고 있거든요. 이래서 돈이 선택하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네요. K뷰티도 못 가고 있고요. 개별주들 보면은 여간 재미없죠. 반도체도 뭐 오늘 당연히 힘쓰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나마 아침에는 약세해 보였던 2차 전지가 특히 에코프로 BM이 오늘 6%대 상승, 그리고 어제는 에코프로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3%대 강세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2차 전지는 바이든 대통령과 엮여있고, 바이오는 트럼프와 또 엮여 있어가지고 요것들이 긍정작용을 지금 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 원래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먼저 한번 쳐주고 바이오가 한 번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봤던 거는 이렇게 플랫폼 바이오 최근에 강했었죠. 아니면 HLB 그룹, 이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급락세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그냥 잡아먹고 바이오가 초강세를 만든 모습입니다. 그 시그널을 비만당뇨 치료제 쪽에서 오늘 만들어 준 거예요. 원래 미친 바이오라고 제가 골라놓은 놈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최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쉬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쉬면서 이거 바이오가 조만간에 대장주들도 한번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일단 시노펙스가 강세 만들고 한번 쿡 누르면서 쉬고 있죠.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삼천당 제약이죠. 삼천당 제약이 노란 시그널 나오고 올라갔다가 눌리는 모습 보였다가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펩트론이 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어제 또 이게 빠지면서 이거 미친 바이오가 돌아가면서 다 빠졌구나. 이제는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HLB 이런 플랫폼 바이오나 HLB 그룹 쪽에서 급락이 한번 나오면 이거 제약 바이오 수급 정리 한번 되고 그때가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금리 인하 시사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바이오가 부러질 것 같지는 않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바이오 저점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업종 지수로 본다고 하면 이게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제가 봤던 건 여기서 눌렸어야 됐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이번 주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일요일 라이브 방송입니다. 2주 전에 이거 고점 찍혔습니다. 크게 못 도망가요. 그랬는데 그래도 3일 도망가고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 한 7거래일 정도?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간 조정 나와서 수렴을 잘해주고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업종은 뭐 빠져봤자 이제 뭐 얼마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여기 파란 라인 잡아놨잖아요. 여기까지라서 괴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요거는 혹시 눌린다고 해도 요거에 대한 리스크보다 이 올라갈 때 놓칠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제가 원하는 바이오들이 전부 다 유혹적인 가격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전에 제가 따로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이거 유혹적인 가격 왔는데 진짜 고민됩니다. 그런데 마침 시그널이 딱 떠버리니까 제가 1시에 공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사자마자 지금 막 2, 3%씩 막 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꽤 있는데, 아마 추세를 또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 그 배경에 또 코스닥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코스닥은 제가 애초에 818포인트를 기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818포인트 가볍게 넘어섰고, 이거 오늘은 요 파란 라인이 807포인트인데 혹시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가 버티더라고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저가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 코스닥 지수가 이번에 837포인트 요 정도까지만 잘 땡겨 올려준다고 해서 안착을 하면은 200일선도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올려준다고 하면 이거 미친 랠리 한번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 2차전지나 바이오 없다 계좌에 진짜 큰일 날 거예요. 진짜 큰일 날 거다. 이번에는 인정사정 안 봐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름대로 지금 신용장까지는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흔들게 했거든요. 반면에 이거 만약에 실패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800포인트 각오해야죠. 여기 장기 수렴 추세선이 있잖아요. 요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가지고 뭐 빠져봤자 여기라 가지고 이제 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 쫄국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 빠지면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저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 피하려다가 이거를 못 먹어요. 이렇게 큰 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 판단했을 때 여기 정도에서 내가 잡았으면은 뭐 그동안의 저점보다도 훨씬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격 싸움에서 또 시장을 보는 뷰로 인해서 강세를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건을 또 충족을 시켰잖아요. 제가 애초에 요걸 이렇게 C파 여기서 모노로 A, 반등 B, 그리고 이거 마지막 C, 요거 얘기 드렸고 이 파동의 낙폭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가 되면은 반등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나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요거 하나 더, 그대로 반등 고점 대비 딱 찍어 보면은 810포인트 정도거든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데 요거 이제 미달로 실패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거 종가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요런 거 또 여기서도 시가에서 종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 시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또 때려 버리면은 이것도 그냥 끼워 맞추기 나름이라 가지고 요렇게 아무튼 시파는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이거 모노로 여기서 또 빠졌잖아요. 여기랑 별개로 A, B 있으면 여기서 별개의 또 A, B, C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A 모노로 빠졌으니까 B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열어는 둬야 되는데 뭐 열어 둬봤자 807포인트. 요거 그냥 하루 2%짜리 그냥 버티겠다. 몸빵하겠다. 이렇게 마인드로 오늘은 저가매수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증시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던 구간까지는 내려왔다가 반등한 모습이다. 섣불리 추세를 돌린다고 보기엔 다소 애매한 자리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남겨드렸는데 조금 더 늘릴 자리 있다고 했죠. 근데 코스피는 늘렸는데 코스닥은 안 늘렸어요. 그리고 신용장고 자체도 여기까지였으면 한번 기어이 신용장고 털지 않을까라면서 제가 비관적인 시선을 조금 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눌림의 이유 결국에는 키워드가 차익 실현이잖아요. 미국 시장의 차익 실현을 위한 명분 쌓기로 눌린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미리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키워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이슈들 이런 걸로 인해서 바닥이 잡힐 수 있는 힌트가 나온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우리 시장이 이제는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먼저 내려와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초강세 가기 전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갈지 눌렸다 날아갈지는 모르나 눌렸다가 갈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드렸었고 그거 나오는 것 뿐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시장이 뭐 무너진다 폭락한다 이런 거 아니라 조정한다. 그래서 현금 못 만났으면 그냥 지금은 버티시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강조를 드렸었고요. 오늘 하루 저점 찾지 말고 지금 시장 흐름의 적절한 하단 구간, 그러니까 맨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맨 상투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절하게 이 정도면 내가 위로 도망가는 거 이게 아까워서 요거 빠질 거 혹시라도 빠져도 이거는 감안하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의 반등 시그널을 우리 주목해보자. 제가 오늘 2차전지랑 바이오에서 굉장히 힌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런 거 대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려봤고요. 어제 밤이었거든요. 요거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10시 조금 전이었는데 시장 분석 중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늦기 전에 간략히 코멘트라도 드리고 싶어서 현재 미선물이 나는 괜찮았다. 이때 0.8%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미선물이.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오늘 미국 시장 반등하는 거 아니야? 기대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아직인 것 같다. 일로 봐도 저리 봐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오늘 밤 미국도 보고 우리 시장도 조금 더 디테일 살려서 체크하고 내일이라는 게 이제 오늘이죠.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려올 구간은 왔다. 뭐 이런 거 쭉쭉 얘기 드렸는데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10시 넘어가니까 갑자기 훅 빠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이게 빠질 자리가 남아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어젯밤에 남겨드린 거. 그리고 앞에 남겨드리고 이제 미친 바이오들 눌렸던 거 시노펙스, 삼천당, 펩트론. 그런데 오늘 미친 바이오들이 다시 한번 또 강세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건 바이오가 밀리는 동시에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튀는 날이 나와야 한다.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바이오가 그냥 기간 조정으로 끝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끌어서 이제 수렴을 해버렸고 특히나 미친 바이오들이 이제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눌렸는데 이거를 바로 땡기더랍니다. 이게 힌트거든요. 미친 바이오가 땡겼기 때문에 뭐 메인 바이오들이 빠져도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 전반적인 악재가 아니라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개별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뭐 지금 보면은 DXVX 막 이런 거, 라파스, 샤페론 막 뭐 유틸렉스 이런 거 지네 멋대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대장주도 빠진다고 해서 바이오 자체가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그냥 개별적인 흐름 속에 미친 바이오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알테오젠이나 HLB가 혹시 찌라시나 이런 걸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가 존재하겠다. 이거는 기간 조정으로 가는구나. 이런 게 오늘 장중에 제가 판단이 서가지고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2차 전지는 에코프로가 어제 코스닥 머리끄댕이 자꾸 올린 것 같이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머리끄댕이 자꾸 올렸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2차 전지 이제 첫 반등 후에 무난한 시세 나올 거다. 그리고 바이오도 본격 랠리 나올 거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른 다음에 무난하게 오를 수 있고 바이오는 원래는 별로 재미없다가 그냥 한 번에 빵 튈 것 같았는데 지금 실상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나 갈놈들 가 난 알아서 갈게 하면서 개인 플레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요게 이 정도 이제 올라오다 보면은 바닥이 잡힐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이오가 어떻게 되죠? 전반적으로 업종 시세가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바이오나 다 가는 시장이 한번 열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바이오 여러분들이 땡겨 먹을 생각 하셔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남긴 얘기들인데, 어제 뭐 장중에도 시작할 때 제가 계속 이런 얘기 드렸어요. 장중에는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반등 나왔다가 오후 내내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러분 관망 포지션 구축하시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뭔가 하는 거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진짜 숨죽이고 있었어요.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뭐 하지 마시라. 진짜 뭐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관망하면서 봐라. 관망. 그리고 차익 실현 키워드에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 쫄지 마시라. 이런 것까지. 나스닥이 미니멈 5%는 밀려야 된다. 근데 어젯밤까지 해가지고 이제 5% 가까이 밀렸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오늘 매수 대응 같은 것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당장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다만 비트코인이 지켜주고 위험자산 투기성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조금 유리한 시장이 열릴 수 있겠다. 이런 거 얘기 들어보고, 또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나스닥이 조금 더 빠질 구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나스닥이 이거 진짜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러나 미국 시장이 빠지더라도 퀀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개파락했다가 딱 땡겨 올리잖아요. 요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 잘못돼가지고 눌린다 하더라도 61선 지지받고 여기서 개파락 맞아도 이렇게 땡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61선 걸려있죠. 여기도 61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2780 정도에서 빠지더라도 이거 땡길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이죠, 오늘. 금밤에 미국이 빠졌다. 근데 주말 내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시작할 때는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안 좋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 효과로 2차 전지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공화당에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반도체 자꾸 규제하고 대만이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눌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반도체도 미친 상승이 한번 쭉 나올 수 있으니까 쭉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재차 이런 리스크들이 부각돼도 우리 알고 있는 재료인데 이미 그걸로 해 먹었잖아 라는 걸로 요만큼밖에 안 눌려봤자. 그리고 다시 갑니다. 랠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제가 보는 건 요거는 8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만약에 진짜 여기라면, 지금이 만약에 여기라면 월요일날 이렇게 개파락해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쭉 땡기겠죠. 그래놓고 만약에 랠리가 나온다면 제가 보는 건 8월 중순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잠깐 빠졌다가 9월 초 오르고 그 다음에는 추석 전에 뭐 어느 정도 요만큼 올라올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때가 좀 애매하거든요. 9월 초에 좀 애매한데 추석 끝나자마자는 금리 인하 시작되면 그때 한번 빵 하고 죽이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작되자마자. 그러나 중간 선거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랠리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9월 말에 9월 하반기에 이렇게 빼고 10월달 내내 또 올리겠죠. 중간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리고 나서 중간선거 끝나고 우리 시장도 마침 금투세까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폭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도 제가 큰 그림에서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시간 테이블도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A, B, 그리고 요번에 이거 이제 C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요거 빠지고 나면은 3월 중순부터 이어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반, 한 4달 반에서 5개월 가량, 4, 5개월 가량의 하나의 조정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 조정 끝나면 이번엔 진짜 세게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 이제 조정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3-1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둘 나가고, 그리고 이제 미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이 큰 틀도 이것도 하나고, 나중에 또 앞으로 이런 상승이 한참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기대감 실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연봉으로 봐도 지금 코스닥이 오늘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예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6%대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괴리조차도 10%가 나온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코스닥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코스피는 연초 대비해서 그래도 상승 중이에요. 물론 미국 시장은 장난 아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보면 19% 올라 있고요.
S&P 같은 경우도 16% 오른 상태. 심지어 다우 같은 경우도 8%인데 우리가 다우보다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쭉쭉 드려봤고요. 그리고 전반판 본다고 하면은 뭐 개별 플레이입니다. 지금 업종별로 뭐 흐름이 나온다 뭐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일단은 비만당뇨 치료제 부각이 됐었고 또 진단 쪽도 부각이 한번 됐습니다. 플랫폼 바이오도 한번 버텨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뭐 전액 이런 친구들 음극재까지 전반적으로 LG 엔솔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주말 내에 뉴스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요인이 자꾸 작용을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이슈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뭐죠?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따라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엔 이제 우리 증시가 가장 기다리던 3분기 터닝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슬슬 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아무래도 정치적 요인 이런 것보다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밝혀지면서 상승을 아마 끌어내지 않을까 요런 큰 그림상의 이야기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뭐 딱히 종목별로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대응점이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종목보다는 결국에는 트럼프의 말 바이든의 의지 이런 것들이 더 적용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런 말들에 의한 이런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만 구축하면 되겠다. 그래서 또 현금 쓸 때는 공격적으로 따닥딱 한번 써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또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말에 한번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제가 주말 일요일 8시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것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현금 만들자고 할 때는 만드는 게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장 하락 진행 중이다. 현금 만드셨냐? 미친바이오 실시간이다. 2차전지 단기 바닥의 기준 막 이런 거 쭉 얘기 들었잖아요.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바닥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뭐라고 또 정리해드렸죠? 7월 24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인데 이때까지 블록딜이 안 나오면은 이제는 한 달 전 의무공시다. 최소한 다음 주 월화 넘기면 블록딜이 나오더라도 한 달 뒤에나 블록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사전 공시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7월 23일이나 22일에 블록딜 공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싶어요. 24일날 시작하는데 그거 앞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진짜 양아치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잡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조 단위의 규모의 상장사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2차전지에 대한 이런 기준도 지금은 어느 정도 완충이 돼서 한번 업종별 흐름이 나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요거까지도 얘기해 봐 드리고 저는 일단은 오늘 어떠한 판단은 내리기 힘들다. 다만 바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나 2차전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이러한 호재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업종별로는 상당히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는 어떠한 기업의 가치 이런 논리보다는 수급의 논리 그리고 또 뭐죠? 정치인들의 말, 포지션 이런 것들로 단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말 동안에 뉴스 나오는 거 한 번씩 체크해 보고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 이런 거 좀 계산 때려 보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너무 하락하는 거 노리지 말자. 지금 기간 조정도 나름대로 나왔고 제 바람에서는 2차전지가 먼저 올라주고 바이오가 가길 바랬는데 바이오에 미친 바이오들이 힘을 내주면서 기간 조정으로 아마 마무리 짓고 다시 갈 것 같다. 이거 업종지수 올라가면은 다 같이 미친듯이 한번 시세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정리해봐 드리면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 눌린다고 해도 너무 걱정 마시라 미리 이야기 드렸습니다. 당장 월요일날 개파락 떨어져도 요거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 시장에선 땡길 수 있다는 거 우리 증시가 지금까지 저평가받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저는 일요일 8시 라이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